안녕하세요. 이갑식 장로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컨텐츠가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본 그리딩은 AI를 이용해 아바타에 나의 목소리를 입혀본 것이다. 요즘의 컴퓨터 기술은 하루하루가 다르듯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40여 년 전에 내가 배웠던 컴퓨터는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고인돌로 취급받아야 할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며 컴퓨터 변천사에 관해 얘기해 보기로 한다. 아주 오래전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던 시절 내가 다니던 대학의 학생들은 그 당시 많은 대학들이 사용하던 IBM 1620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IBM 1130를 사용한다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엔 아주 거창했던 이 괴물 컴퓨터 시스템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회사의 큰 회의실 정도 되는 공간을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컸는데,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그 최대 메모리 용량이 딸랑 64K에 지나지 않았다. 거기다가 지금처럼 키보드로 입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카드 펀처라는 머신이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를 일일이 손으로 펀치인하여 입력하고 카드 리더라는 기계를 통해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이것저것 따라붙는 모든 시스템을 다 합치면 아까 말한 대로 큰 회의실 전체를 차지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사용하듯 수백에서 수천, 수만 명 유저들이 동시에 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명의 유저만이 그 컴퓨터, 그때는 어큐뮬레이터라고 불렀다를 사용할 수 있는 싱글 유저, 싱글 태스크 기반의 컴퓨터였다. 일단 그 당시 최대 컴퓨터, 즉 나사나 달파 등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최대 컴퓨터의 용량이 지금 캘큘레이터 계산기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으니 그 수준을 짐작해 볼 만도 하다. 나는 그때 대학에서 LA 랩 어시스턴트라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하는 일은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개씩 프로그래밍 과제를 내어주고 콜렉트하고 채점하고 교수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는 일과 컴퓨터 랩에서 아까 말한 그 컴퓨터를 돌리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가동하는 일을 겸하고 있었다. 처음 LA로 일을 시작하면 교수로부터 소위 말하는 비밀스러운 컴퓨터 리셋 시퀀스를 배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야 컴퓨터에 조금 이상이 생기면 그냥 버튼 하나 눌러 리셋이나 리부트를 할 수 있지만, 예전 석기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컴 자체가 데미지 날 수도 있었던지 아예 리셋을 사용 안 하고 16개나 되는 컴퓨터 앞에 있는 어큐뮬레이터 버튼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눌러서 시스템을 리셋 시켜야만 했다. 전문 용어로 설명해 보자면 이 버튼 하나하나가 어셈블리 코드의 1과 0의 숫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먼저 버튼 1, 3, 8을 누르고 그 다음에 3, 10, 12, 16 등을 누르고 등등 약 10번 정도의 일련의 코드를 넣어주면 요상한 기계음을 내면서 컴퓨터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를 현장 스케치로 설명해 본다. 학생 하나가 카드 리더에 카드를 넣고 스타트를 눌렀는데 중간쯤 컴이 중지된다.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학생이 나에게 온다. LA님 죄송해요. 컴퓨터가 섰어요. 살려주세요 하며 슬슬 일어나 컴퓨터 앞에 선다. 수많은 랩에 있던 학생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린다. 두 손을 가볍게 비빈 다음 큰 의미는 없다. 어큐뮬레이터 앞에 서서 위에 말한 그 10번 정도의 시퀀스를 다 외웠기 때문에 현란하게 마치 매직을
퍼폼하듯 입력한다. 학생들의 눈에는 나의 손은 신의 손으로 보인다. 잠시 후 후루룩 하면서 죽었던 컴퓨터가 리셋되며 살아난다. 주위에선 큰 박수 소리가 들린다. 뭐 이딴 거 가지고 하는 표정을 지으며 나는 다시 내 테이블로 돌아간다. 이것이 그 당시 실지 상황이었다. 요즘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다못해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의 성능이 그 당시 그 어느 컴퓨터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자면 이리저리 하여 내가 그 당시 컴퓨터 대왕이었던 IBM에 취직했다. 얼마 후 내가 속한 팀이 받은 첫 프로젝트는 그 당시 우리 부서 약 30여 명 되는 우리 부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셋업을 위한 퍼스널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는데 그 메인 시스템이 IBM XT였다. 놀라지 말라. 그 당시 XT의 용량은 램이 256K 정도, 그리고 하드디스크 용량은 20메가 정도였다. 사실이다. 요즘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싸구려 PC도 램이 적어도 8기가는 된다. 256K의 거의 3만 배 이상이다. 하드디스크는 요즘 최소 1TB 정도가 되니까 20메가의 5만 배 수준이다. 이런 구석기 시스템이 30여 명의 팀원들을 위한 서버가 되었던 셈이다. 요즘은 파일 전송 속도가 1초에 수십 메가 단위다. 물론 기업이나 국가에서 오퍼레이트하는 트랜스퍼 레이트는 그 이상이지만 그 당시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뎀 속도가 일반적으로 1초에 300바이트 정도였고 최고 속도는 약 2400바트 정도였다. 그러니까 문서를 보내면 글자 하나하나가 실제로 전송되는 것이 보일 정도로 예를 들자면 느렸다는 것이다. 지금은 5G가 들어오고 장편 영화 한 편 다운이 거의 이론적으로는 5초 미만이다. 이것을 그때의 속도로 다운을 받게 되면 약 10일 정도가 걸리게 되는 셈이다. 이래도 인터넷이 느리다고 불평을 하겠는가? 느려도 불평 없이 다 잘 살았었다. 그 당시 넷스케이프이란 브라우저가 등장했고 나는 마침 달파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파일 트랜스퍼 개발팀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헬로우를 치면 그것이 영국에서 수신되기를 기다렸다가 그쪽에서 Safe Reset라는 리플이 오면 팀원 전체가 마치 달에 유인 우주선 안착시켰듯이 뛰면서 환호를 질렀던 기억도 있다. 장족의 발전을 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행복한 우리들, 불평 말자. 예전 2조 시대 때는 아들이 애를 낳으면 그 소식이 한두 달 후에야 시골에 있는 친척들에게 전달되었다. 조금 늦더라도 참자.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